아니 72세 3세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조기연금 수령해야지. 네.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겨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겨받지 마라. 근데 현재 보니까 24년 기준으로 지금 100만 명이 조기연금 수령자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715만 명 중에 100만 명이면 한 14%가 조기연금을 지금 수령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지나요? 점점 소득 공백 기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올해 63년생이 받으니까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뭐 공기업에 다녀도 3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기고 이제 65년생은 4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공백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문제, 여기에 이제 기초연금 건보료에서 손해 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겨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유튜브들의 책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나 기초연금에서 모두가 다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면 건보료 4천 원 내면 되는데 10만 원 더 받고 4천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폭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내가 지금 은퇴 후에 재취업도 못했고 소득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당겨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로 건보료 폭탄, 기초연금, 유족연금 이런 것들을 다 자기에게 접목을 해서 내가 당겨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 내 생각이 맞았네 일단 당겨받고 보자 뭐 기금도 고갈된데 뭐 개혁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많이 받아봐야 건보료 폭탄 맞고 기초연금 손해보고 이게 작용을 해서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조기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대출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손해보고라도 당겨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이 내가 72세, 73세, 74세 이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럼 확실하게 조기연금이 득이지만 그 이상 살면 어떤 이유를 붙여도 경제적으로는 손해거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이나 건보료를 고려는 하되 너무 그 기초연금과 건보료를 크게 보고 손실을 많이 볼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 컨설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소탐대실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기연금에 대한 반대 급부가 이제 연기연금이잖아요. 네네. 네, 연기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강조를 하려면 내가 연기연금을 하면 7.2%씩 매년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보료 폭탄을 받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기연금보다는 조기연금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옳다 그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60대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A값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09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데 감액을 당하면서까지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 없지만 받아서 예금이라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감액을 안 당해도 내 연금을 좀 늘리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민연금 감액을 당한다는 얘기는 소득이 꽤 높다는 얘기거든요. 5천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있으면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서 예금이라도 넣어놓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병이 있거나 뭔가 확실하게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건보료도 내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차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제 건보료는 고려할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에서 내가 10만 원 더 받으면 4천 원 더 내는 건데 이게 무슨 폭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어차피 기초연금 수급자도 안 될 것 같고 건보료 피부양자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내가 과연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만 고려를 하면 연기를 할지 조기를 할지 정상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조기 수령자 목소리가 엄청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 정도 되는데 네네. 일단은 조기 수령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가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겨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년부터 또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이 건보료, 이 보험료율이 이제 0.5씩 늘어나고 받는 거는 덜 받고 하는 이런 개혁 때문에 더 이 조기연금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드렸는데, 네. 결론적으로 작가님은 네. 전문가로서 70대, 조기연금 70대 중반을 나는 못 넘길 것 같다. 네. 그러면 조기연금이 유리하죠. 아, 그걸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아니 72세, 3세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조기연금 수령해야지. 네.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겨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겨받지 마라. 네가 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100세까지 살면,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먹힙니다. 본인들의 생각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올해 국민연금 이제 나오거든요. 제 집사람이. 그래서 네. 제 집사람한테도 이제 아직 제가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을 최대한 좀 늘리기 위해서 좀 연기하자 그랬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러니까 연금 전문가인 아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국민연금 나오는 만큼 제가 주기로 하고 조금 연기하기로 이제 잠정 합의를 봤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다리 떨릴 때 돈 있으면 뭐하냐, 젊었을 때 의미 있게 쓰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사모님 같은 경우 연기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요? 특별하게 네. 그렇게 막 부정적인 강도가 세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내 나이에 그냥 받을게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내가 죽고 당신이 요양병원에서 치매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고 간병기를 맞이했을 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연금이 간병비, 요양병원비, 의료비가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제발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 정도가 다를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 먼저 죽고 통계적으로 여성이 요양병원에서 거동을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연금이 그 정도 의료비, 간병비, 요양병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소득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최대한 좀 늘리자.